SNS 많이 쓰시나요? 사실은 뭐 이미 우리는 1인 미디어라는 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드론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띄워본 게 되게 엄청난 애예요, 얘가. 지금 얘는 촬영용 드론입니다. 일단 일반 드론이 아니고 촬영용 드론이고 4K라고 해서 방송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을 갖고요. 여기서만 뜰 게 아니라 얘는 사실 GPS를 잡아서 움직이는 애예요. 실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한 3km 정도까지 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갔다가 신호가 끊기면 알아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대단한 애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 이거 일렉트로마트 가서 샀거든요.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마트에 좀 큰 마트 가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살 수 있는 애.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면 그렇죠? 뭐 싸게는 뭐 1, 2만 원, 2, 3만 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 됐죠. 그래서 뭐 보셨다시피 배달, 택시 앞으로 아까 그 보셨던 게 에어버스에서 올해 시험 운행을 한답니다. 이거 미래 얘기가 아니라 올해 드론 택시를 시험 비행한대요. 곧 올 이야기다. 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은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강남, 건대, 홍대, 종로. 자, 이 지역들 말씀드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번화가죠, 상당히. 자, 이 지역들에서 일정 시간만 딱 넘어가면 갑자기 전화가 폭주를 합니다. 그 폭주하는 전화에 30억 콜 데이터, 30억 건의 콜 데이터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게 바로 서울 심야버스죠. 일정 시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대중교통 끊어진 시간. 그러니까 집에는 가야 되니까 갑자기 이제 대중교통이 끊어지니까 여기저기 막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서울 시민들이 정말 크게 만족도가 되게 높은 정책 중에 하나가 서울 심야버스거든요. 그게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대충 이럴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손으로 그려서 한 노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멜론 같은 거,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 데도 소비자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 이 연령대에, 그렇죠? 지역에, 성별에 따라서 추천이 되고 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홈쇼핑 보면 사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막 내보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래서 예전에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본인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를 했다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여러 가지가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다. 자, 근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직업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자, 자율주행차는 뭐 요즘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심플한 결론이죠. 자율주행차가 되면 운전수들이 뭐 없어지겠죠. 많이. 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내비나 드라이버 써보셨죠? 예전에는 1577에 뭐 15 땡땡 이런 거 많이 쓰셨잖아요. 카카오 드라이버랑 우리가 흔히 예전에 썼던 뭐 앞뒤가 똑같은 번호 뭐 이런 거 전화했던 거랑 뭐가 달라요? 같은 서비스지만 뭐가 다르죠? 중간에 사람이 없죠. 콜센터가 없잖아요. 카카오는. 그 콜센터의 인력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게 이제 필요가 없다. 그렇죠? 아까 그 로봇 공룡 나와서 이렇게 보이셨죠? 거기가 이제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테마 호텔에 있는 이상한 호텔이라는 호텔입니다. 실제 이름이 이상한 호텔이에요. 거기 가면 이상한 식당도 있습니다.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빙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로봇 호텔이 원래는 사이즈가 30명 정도가 있으면 굴러갈 수 있는 사이즈인데 실제로는 7명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려 200여 대의 로봇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8만 원이에요, 하룻밤에. 우리나라 지금 환율을 계산했을 때 8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싸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적게 드니까 싸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흐름 자체는 어떻게 막기가 힘들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아마존 물류창고 잠깐 보셨지만 저 주황색 저 친구가 키바라는 로봇입니다. 자, 작년에 2016년 12월 25일 앞뒤로 열흘간 아마존에서 10억 개의 물류를 처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0억 개의 물류를 처리를 하는데 열흘이니까 하루에 1억 개씩을 처리하겠죠. 우리나라 인구 뭐 거의 2배 가까운, 그렇죠? 근데 4만 5천 대의 이 키바 로봇이 그걸 담당했는데 이거를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이 만약에 이 일을 했다면 무려 15만 명이 투입이 돼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15만 명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의 감소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사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시티은행이 지점의 80%를 폐쇄하겠다라고 뭐 얘기도 뭐 진작 나왔죠.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에서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앞에 10에서 15년 정도 후에는 지금 직업의 35에서 50% 정도가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표는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이 앞으로 20년 이내에 없어질 직업의 순위를 메고 놓은 겁니다. 1등은 제가 말씀드린 텔레마케터들. 그리고 순위가 높은 직업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여러 직업들이고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첫째, 숙련도가 중간 정도고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숫자와 연관된 것들의 직업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른쪽 이 표를 보면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직업 환경이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진로 선호를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했을 때 무려 절반 가까이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의사, 변호사, 뭐 그러니까 법조계, 의료계, 그다음에 교사 이게 절반이에요. 아이들이 이게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직업들의 고용 비중은 8.9%밖에 안 돼요. 많이 잡아봐야. 근데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왜 판검사, 의사, 교사가 그렇게 되고 싶을까요? 누구 때문이다? 두 가지죠. 이유는 애들이 직업을 잘 몰라요. 일단 관심도 별로 없지만. 근데 굳이 이런 직업들을 하는 게 대부분 어른들의 생각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절망스러울 때야 그럴 때예요. 이제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나서 야, 너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고3의 대답과 중1의 대답은 달라야 되거든요. 고3은 정신 차려야 되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1이 선생님 되게 많이 이제 하고 싶어 하니까 선생님이요 그래요. 그럼 그래? 선생님도 선생님 나도 교육 전공이라서 반갑죠 일단. 근데 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요. 너 안정이 뭔지 알아? 먹고 살 게 걱정이 된대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게 누구 생각이다? 엄마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막상 살아봤더니 세상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생각들이. 그런 현실, 쏠림의 현상. 그러니까 이 30몇 %의 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 같이 직업 환경의 문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거 되게 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실업률. 그리고 이거 5월 11일 날 불과 며칠 전 기사가 떴는데 이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을 조사한 이래로
역대 최악이래요. 청년 실업 문제가.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구직보단 창업 시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앞으로 한번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번 보세요. 이런 막 청년 실업 문제 나오면 항상 벤처, 스타트업,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구직보다는 창업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아니 구직도 힘든데 창업이 웬 말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예전에는 경기를 부양시키고, 그죠? 대기업, 중소기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가 솔루션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말도 하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유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할 방법이 딱히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저 죄송해요. 물 하나만 갖다 주세요. 제가 요즘 약간 목이 자, 보통 좋은 대학 가면 취업 잘 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뭐 상대적인 확률은 높은 건 맞습니다만 일례로 서울대 문과 애들 있죠. 취업 잘할 것 같죠? 네. 실제로 서울대 문과 애들 취업 요즘에 분위기 되게 안 좋거든요. 제일 안 좋은 계층이 타겟이 누구냐면 서울대, 인문대, 나이 많은 여학생. 최악입니다. 취업 진짜 안 돼. 정말 서울대를 에이 무슨 눈높이가 높아서 그래 맨 수십 년째 듣는 소리인데 아닙니다. 정말 요즘에 대기업 골라간다 이렇지 않고요. 전공에 따라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저는 실제로 봅니다. 후배들도 보고 그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거든요. 취업 정말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좋은 대학만 가면 취업이 알아서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되는 시기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불쌍해 죽겠어요. 저도 문과 출신이지만 갈 데가 없어요. 이제 행시도 폐지한다 그러잖아요. 외시 없어졌죠? 행시 폐지하죠? 이제 기업체 말고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로스쿨 나와도 별별 일 없다고 얘기를 그렇게 주변에서 해도 다 로스쿨 가요 요새. 공부 잘하는 문과 애들은. 그렇죠? 그러면서 학벌 없는 사회라는 시민사회단체 해체한 거 아시나요 혹시? 학벌 없는 사회, 학벌 타도하자라고 수십 년간 외쳐왔던 그 시민사회단체가 해체했어요. 해체의 변 내용 중에 하나가 학벌보다는 자본이 득세하는, 자본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학벌만 갖고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자진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개천에서 영 날 수 있냐 없냐. 사실 공부만 잘해서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되게 애매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이과로 많이 몰려가고 이과로 가면 또 똑같은 과로 가. 의대 뭐. 근데 그 튀우는 한정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큰 고민들. 자, 좀 우울한 말씀을 좀 드렸다면 그럼 뭐가 좋은데? 당연히 유망한 산업에 일자리 생기겠죠. 그리고 이건 진행 중이라서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렇죠? VR 뭐 아시다시피, 그렇죠?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이버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또 유명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사이버 수사예요. 범죄 수사. 얼마 전에 랜섬웨어 막 그래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보안 전문가라든지 수사하는 그런 쪽이고요. 뭐 웨어러블, 뭐 드론, 개인 간 대출 산업은 이제 은행의 역할도 많이 바뀔 겁니다. K뱅크 출범했잖아요. 지점 없이 인터넷으로만. 그리고 개인 간 은행 P2P라고 하는 그런 쪽도 유망하고요. 여러 가지 산업들. 오른쪽은 10년간 늘어난 일자리라고 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사실 4차 산업혁명 카테고리 말고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간병인, 간호사, 직업 상담사, 복지사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년간 기계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든 거죠. 간병을 뭐 지금 수준에서 로봇이 하기는 힘들잖아요. 상담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직업들이 유망하다라는 느낌보다는 10년간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이 일자리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